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입니다. 연료들은 잘 보내시고 있나요? 세계 시장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월 말에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미국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하여 월요일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린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나스닥의 주봉인데요. 주간 상승률을 보면 나스닥은 0.95% 하락, S&P 500은 0.44% 하락, 다우존스는 1.31% 하락이고요. 연간 상승률은 나스닥은 2.44% 하락, S&P 500은 0.30, 다우는 1.23% 상승 중입니다. 사상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나스닥은 마이너스 5.63%, S&P 500은 마이너스 1.76%, 다우는 마이너스 3.04%입니다. 최고가 대비 나스닥이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 가장 높았을 때의 이익금을 생각하면 좀 모두들 기분이 좀 나쁘시죠. 그런데 미국 주식은 이러면서 언제인가 또 올라가 있는 것이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1년에 한 15% 잘하면 20%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준다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의 지수 상대 비교 차트입니다. 1년 전에 한국 주식을 샀다면 무려 코스피가 144%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약 60%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은 27.67%, 다우는 18.05% 상승 중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전 한국 주식을 조금 샀는데요. 제가 항상 부정적으로 한국 주식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시각에 좀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맘먹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의 장기로 봤을 때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으면서 생산성 인구의 감소가 있으니 언제든 다시 하락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바탕에 깔고 계셔야지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달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관세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는데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 조치가 위법으로 판결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며칠 있었죠. 하지만 트럼프가 누굽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명령으로 관세를 거의 원상 복귀시킬 것이고 따라서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결과의 해석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요동치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국가 혹은 품목별로 관세를 마구 올리는 행동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공화당 표를 깎아먹는 일을 아마 트럼프는 벌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둘째로는 자금 유출 가속화를 들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빠르게 인출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약 750억 달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 100조입니다. 100조가 미국 주식형 상품에서 회수되었습니다. 그중 올해 들어 520억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새해 첫 8주 기준으로 최대 규모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환차손을 미국 투자자들이 입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머니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미국 시장을 현재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의 연 10% 이익으로는 만족 못하고 대만, 한국 등 반도체라는 확실한 이익 모멘텀이 있는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번 주제인 3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대부분 소프트웨어라 보아야겠죠. 그런데 AI 붐으로 인해 미국 초대형 기술들의 가치가 급등했으나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막대한 지출, 즉 결국은 엔비디아의 칩이나 한국의 반도체 같은 것이 되겠지만 이리로 AI의 막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즉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가치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한국의 대표 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한국을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AI 소프트 기업의 이익의 창출이 가셔야될 때까지는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와 금리 전망인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연준은 3월 FOMC를 통해서 관세 영향을 확인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향후 금리 인하 여부는 경제 지표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새로 연준 의장으로 임명된 워렌 워시가 과연 얼마만큼 금리 인하의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금년 미국 주식시장의 성패가 좌우되리라 생각됩니다. 제 예상을 물으신다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니 인플레이션의 위험만 갑자기 증폭되지 않는다면 임기 시작부터 선거 전까지는 확실한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환호하게 만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2월의 마지막 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오늘 사망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전쟁은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았다시피 그때도 다들 단기간 끝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벌써 4년이나 지속되고 있잖아요. 다만 표를 의식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아마 빨리 끝내고 싶겠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유가의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니 금리 인하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주식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트럼프는 어떻게든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좋은 사인은 중국과 소련이 이번 전쟁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확률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3월 말에 트럼프가 중국 방문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AI 칩을 줄 테니 미국 국채를 사달라는 이야기가 뒤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가 낮아질 수가 있어서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등의 미국 반도체 주식에도 호재이지요. 자, 결론적으로는 트럼프는 중간 선거 전까지 어떻게든 인기가 오를 수 있는 정책을 벌릴 예정이고 그 인기가 오를 수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주식시장에는 호재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있던 어떤 나쁜 소식이 있던 주식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도움이 될 수 있죠. 또한 한국 주식은 하드웨어하고 관계된 AI의 아주 중요한 산업 기반이 되는 것인데 한국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과 맞물려서 아주 좋은 호재가 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일정 부분은 한국 주식을 사는 것도 몇 년 이내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 주요 이벤트로는 3월 2일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4일에는 ADP 민간 고용 및 서비스업 지수 발표, 6일에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 9일에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습니다. 10일에는 소기업 낙관지수 발표, 11일에는 CPI 발표, 13일에는
4분기 GDP 및 PCE 발표가 있습니다. 향후 주요 기업 실적 발표로는 3월 4일에 브로드컴, 3월 9일에 오라클, 12일에 어도비, 18일에 마이크론,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이니까 중요하죠. 20일에 카니발, 30일에 룰루레몬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함께 투자를 시작한 재작년 1월 29일 매수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적립식 계좌는 현재 28.83%, 연 환산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27.68%의 수익 중이고, 목돈 계좌는 현재 주식 비중이 60%이고 달러 자산으로 계산 시 56.20% 수익 중이고, 환율과 예수금의 이자, 배당금 등을 합한 원화 베이스의 실제 수익률은 현재까지 72.87%입니다. 참고로 S&P 500의 같은 투자 기간의 투자 수익률은 40.59%입니다. 나스닥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목돈 계좌의 목표 매수 매도가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좀 전 슬라이드에서 최근 한 달간의 주요 이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AI를 이끌어 나갈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의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을 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주식 부양 의지하고 부동산의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에서의 자금이 주식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은 향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으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약 전체 자산의 투자 비중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맞으리라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가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럴 때 X2 매뉴얼을 적용하면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기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산업이 꺾일 때까지인데, 언제가 반도체 산업이 꺾이는가 하는가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매출의 증가나 이익률이 줄어들 때까지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2, 3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종목은 우리의 X2 매뉴얼에 따라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인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를 전체 자금의 반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X2 매뉴얼 방식으로 하지만 그 변동폭은 QLD보다 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등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20% 하락할 때마다 남은 금액의 5묶음 중 1개씩 사는 방법으로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금액은 20%의 이익을 보고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모가 오지 않겠죠. 단 레버리지 상품은 장외 파생 상품으로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5.4%의 세금이 부담됩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연봉이 많으신 분은 잘못하면 45%까지 그 이익분을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은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라 보통 ETF를 사셔야 되고, 따라서 이익을 조금 덜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부터는 한국 주식의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수익률 및 목표 매수 매도가도 같이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의 복리 수익으로 10년에 6배, 20년에 약 35배, 30년에 약 200배, 즉 1억으로 30년 뒤에 200억 만드시고 행복을 즐기세요. 지금까지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